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진짜 손절하고 싶으면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위기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고 그 위기를 매번 이겨냈습니다. 그럼 그 위기 상황에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악의 위기도 이겨낸 삼성전자입니다. 언제부터가 위기였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반도체 진출하는 것부터가 위기였어요. 그게 바로 1980년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트리니트론과 워크맨, VHS 등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던 시기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와 같은 기업들은 디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도체 독점은 일본이 지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기업 자체로도 독점이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 산업성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기 쉬웠고 더욱 성장이 가팔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는 또 엔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강세였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 됐고 수익성도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는 일본이 거의 반도체를 독점하다시피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들어오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진출이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도체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제 반도체 우리 하자,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로 가자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시기죠.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언급했을 때 삼성 임원들 역시 반도체 사업에 대해 위험한 선택이라며 모두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하냐? 이미 독점되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던 거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1983년에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과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했으며 해외의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소리인데 가장 힘든 거예요. 확신하고 돈을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경험이 있거나 좀 기술력이 있거나 이미 좀 좋은 데서 일을 해봤던 분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어떻게 수율 잡았니? 어떻게 개발했니? 적극적으로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1984년 64KB D램을 개발하여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등을 했겠어요? 아니죠. 후발주자인데 이제 막 출발했는데 거기에 무대한 자본과 연구개발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MB D램까지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등수를 올려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1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1993년 당시 이선대 회장은 과거 10년간 우리 삼성이 너무 놀았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명언이죠. 뭐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본사 주요 임원과 각국 법인장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된다며 위기의식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꿔라. 뭐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당시에 위기를 느끼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는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자본을 시설 확장과 기술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한대로 정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디램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1등으로 마무리를 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반도체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쏟아부어서 바뀌어 가면서 결국엔 1등을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랑 비교해 본다면 언제가 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이때가 더 힘들었겠죠. 기반 없이 시작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1등을 달성했죠. 그래서 그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IMF를 겪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망할 뻔했던 시기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졌냐면 1997년에 마이너스 대략 한 55%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2,100원, 2,200원쯤 되는 기업이 한 1,000원대까지 빠지면서 마이너스 55%의 하락세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이고 나라가 진짜 망하기 직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55%를 찍고 나서 반등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기반도 별로 없고 이제 막 반도체 진출해서 이제 막 시장 넓혀가고 있고 나라까지 망할 뻔했던 이 최악의 시대에 마이너스 55%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했고요. 1등으로 매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기는 언제 있었냐라고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2008년입니다. 모두가 알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 당시 대만 디램 업체들이 앞다퉈 생산량을 늘리면서 반도체 업계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가격 낮춰? 내가 더 싸게 팔 거야. 이제는 끝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야 너네가 이 1달러에 팔아? 0.8달러, 0.7달러, 0.6달러. 여기서 이제 달리다가 피하는 쪽이 지는 게 치킨 게임이죠. 마찬가지로 가격을 내리다가 너가 0.6이야 난 0.5달러. 이걸 멈추는 쪽이 지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이 극단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시장은 침체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위기가 언제 왔냐면 실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플러스 경제까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따져보자면은 누가 봐도 답도 없는, 누가 봐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지?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까 1997년, 2007년, 8년입니다. 당시 주력 제품이었던 512메가비트 DDR2 디램 가격은 2009년에 0.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0.5달러가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한때 개당 6.8달러까지 올랐던 제품이 3년도 안 돼서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폭락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마트폰 내 100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뭐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야, 나 스마트폰 90만 원에 팔 거야. 80만 원에 팔 거야 하다가 이게 10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게 현실화됐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킨 게임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망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겼을 거고 남은 기업들은 또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2008년에 4분기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0년 분기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 35분기 만에 적자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치킨 게임으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삼성전자가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그 당시에 차세대 메모리로 꼽혔던 DDR3 수율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기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돈을 쏟아 붓고 기술자 쓰고 시설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끌어올린 거예요. 당시 아이폰을 필두로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뤄지자 삼성은 적극 대응을 했고 스마트폰에 적극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간에 그 당시에 버티고 버텨서 뭘로? 오히려 힘들 때 돈을 더 쏟아붓습니다. 힘들어? 돈 더 쏟아부어요. 실적 안 좋아? 더 쏟아부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그 시장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죠. 언제? 2023년도에 우리는 엄청난 적자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AI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적자를 할 때 돈을 미친 듯이 투자를 해서 AI 시장에 들어가는 HBM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적자를 내서 투자를 해서 했지만 사실 HBM에 좀 늦어지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보다도 더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이겨냈던 게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다음에 반도체 정말 이 적자 경쟁을 할 때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15,28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15,000원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은 좀 더 비쌌을 거고 액면 분할 기준으로 15,280원이 쭉 밀려서 거의 마이너스 45%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미국 경제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45% 정도 흔들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파산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가 마이너스 55%, 미국이 진짜 엄청나게 월가가 뒤집어 엎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45%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죠. 그래서 매번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지금의 위기도 전 당연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또는 언제 이겨낼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뭘 해야 돼요? 네, 일단 돈을 모르겠고 쏟아 부어야 돼요. 있는 돈 없는 돈 쏟아 부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삼성전자인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삼성전자가 대내외 위기에 휩싸이며 이재용 회장의 파격적 인사혁신은 물론이고 참여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들어와서 책임 경영해라. 책임지고 안에서 예산안이랑 싹 다 통과시키고 책임지고 삼성전자 이끌어라라는 거죠. 기업의 오너 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는 것은 대규모 투자 등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다 지휘해라 이거죠. 왜? 지금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추격을 허용한 것도 어디에 문제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에 힘들 때 AI 기회 왔을 때 돈 쏟아 부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습니다. 최대 결정권자인 이재용 회장의 부재로 투자 적기를 놓쳤다라는 지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도 있고 했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을 진행한다면은 분명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총수의 등기이사 등재는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법적 책임을 지는 등 책임 경영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이사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올라오거나 거기에 올라오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거나 이게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결단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반도체 위기설에 대해서 현재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죠. 나와서 그냥 대표이사들 지금 죄송합니다. 반성문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 뭐 하고 있어요? 모르죠. 침묵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아마 조만간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위기라서? 아닙니다.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에 맞이하는 회장 취임 2주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 취임되고 이번에 2주년입니다. 27일에 취임 2주년을 맞이하지만 별다른 기념 행사라든가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웃을 때 아니고 환영할 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결단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뭔 다른 행사가 없다는 거는 어딘가에 집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취임 1주년에는 사법 리스크 등으로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 지금처럼 위기가 심하고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반성문까지 올리는 상황에 경영 위기를 맞이한 만큼 분명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온다면 분명 그 강도는 셀 것이다. 지금 약하게 얘기하지 않겠죠. 왜? 사실 삼성전자를 어제 산 사람도 지금이 얼마나 위험하고 리스크한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창립 이래 55년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997년, 2008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서도 결단을 해서 돌파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등기사 취임하고 대규모 투자에 있는 현금성 자산 100조 쏟아 부어서 충분히 저는 결단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월 27일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고 얘기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결단이 무슨 일이 있었냐? 1983년 2월 8일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 회로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반도체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이 당시에 결단을 한 거죠. 일본을 내가 잡아먹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국엔 1등을 하셨습니다. 1993년 6월 7일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신경영을 선언했죠. 바뀌어라. 바뀌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는 언급이 나왔던 게 이 1993년 6월 7일이고 바꾸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2001년 8월에는 자쿠로 미팅으로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합작법인 설립 제안을 거절하고 나 혼자 낸드 플래시 만들겠다 하고 독자 개발을 하면서 1등을 선택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그냥 이 기업이 리스크가 있다 없다 다 떠나서 이 당시 뭡니까? 2000년 이후에 이거 IT 버블이 터진 다음 그다음에 이 당시 IMF가 터졌을 때 1980년대 미국 오일 쇼크 터졌을 때 경제 위기가 동반되면서 리스크가 엄청 모든 리스크가 모여 있을 때 그때 혁신을 이루더라. 2009년 이 당시 언제입니까?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휴대폰에 아몰레드 탑재하고 2016년 배터리 발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삼성 갤럭시 노트 7 전략 리콜을 선택했습니다. 적자를 감안하면서 사실 이것도 최악의 상황이었죠. 스마트폰이 불났다라는 거는 그냥 전략 리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최악의 위기에서도 결단을 하면서 결국엔 다시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등이다, 3등이다, HBM 늦었다 하지만 이번에 결단할 수 있다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집중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라 생각하고요. 이번 10월 27일 무슨 언급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삼성전자 우리 2주년 취임인 10월 27일에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HBM 시장
이슈부터 그다음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료로 이것도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도 저희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 대표가 직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예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무료로 매일 올려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뭐 전부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